요크는 우석 피타고라스 릴리스 프랑키가 대화를 나누는 틈에 세라핌 행콕을 발견했고 세라핌 행콕을 매우 귀여워하며 어머 아까 전에 에디슨이 정지하라고 명령했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 행콕에게 다가가 세라핌 행콕을 쓰다듬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행콕이 메루메루의 멜로우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요크는 돌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메루메루 열매의 능력자에게 이성적으로 반하지 않고 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석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분노하며 왜 세라핌이잖아 라고 소리쳤고 우섭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수색조 4팀을 향하여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세라핌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고 프랑키는 분노하며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반격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급하게 샤카에게 연락하였으나 통신이 마비되었기에 샤카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당황하며 세라핌은 우리가 만든 최강의 인류건을 이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통제권을 잃은 세라핌 행콕과 마주했다며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샤카, 루피, 조로가 있는 곳에 세라핌 쿠마와 미호크가 나타났고 세라핌들은 세틀라이트들과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세라핌을 멈춰 세우려 했으나 세라핌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고 샤카는 내 명령이 안 통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또 다른 베가펑크라는 거다. 그리고 이 타이밍의 통신 차단도 누군가가 우리를 몰살시키려 한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세라핌의 공격으로 인하여 루피에게 패배한 로브루치와 조로에게 패배한 카쿠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루치는 몰살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카쿠는 세라핌 놈들 웃기고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와 루치는 이번 밀짚모자 롤로노와 과거의 악연은 잠시 잊고 잠시 동안만 협력하지 않겠나 수갑을 벗겨주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말하며 같이 몰살당할 바에는 힘을 합쳐서 세라핌을 몰아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와 조로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기에 조로와 루피가 루치와 카쿠를 풀어줄지는 모르겠으나 표정만 봤을 때는 루치와 카쿠를 풀어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힘수염 역시 이러한 표정을 지은 이후 결국 오뎅을 로즈에게 내주었기에 어쩌면 루피와 조로도 결국 상황이 상황인지라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고 임시동맹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루치와 카쿠는 배신 DNA가 다분한 이들이라 함부로 풀어줬다가는 되려 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루피와 조로라면 세라핌 미호크와 쿠마 정도는 손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기에 굳이 루치와 카쿠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누군가가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려 에그헤드 섬에 있는 모두를 괴멸시키려 하였고 세라핌들은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루피와 조로에게 패배하며 붙잡힌 루치와 카쿠 역시 이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카쿠는 허무하게 제거되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와 조로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조로는 우리가 니놈의 수갑을 풀어주고 함께 싸우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고분고분 잡혀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말하며 눈앞에 나타난 세라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쿠는 능청스럽게 그렇지 않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붙잡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않는 소리였기에 조로는 당연히 이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루피는 해맑게 웃으며 좋아 나는 찬성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루피에게 보나마나 거짓말이잖냐 라고 소리칩니다. 세라핌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와 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제지에 끌려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0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래며 야 그 베가펑크가 네 눈앞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튜시가 너희를 배신한 건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스튜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기에 CP0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일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돔에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며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럼 도발의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니놈이니까 말이다. 니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동맹이 체결됩니다. 세계정보첩보기관 사이퍼폴에 소속된 CP5, CP7, CP8은 에그헤드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들은 2달 전에 에그헤드 수사를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왔으나 해수 무기들로부터 공격당한 이후 에그헤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닥터 베가펑크의 본체인 스텔라 역시 이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된 모습으로 근황을 드러냈고 사이퍼폴 요원들은 우리의 실종을 조사하러 온 CP들도 있고리야 미안한 소리지만 당신이 주모자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미안하네 나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이 에그헤드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조차 에그헤드 섬에서 누군가가 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섬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이퍼폴 요원들을 고의로 잡아들여 베가펑크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능력이 있으며 오랫동안 계획을 실현 중이라는 게 드러났기에 최소 밀짚모자 일당은 배신자가 아닌 것이 확정났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난처하군 포네그리프 연구라니 정부에게 발각될 리가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베가펑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기에 100척이 넘는 군함과 키자루를 대동한 역대급 버스터콜을 발동시켜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루치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센토마루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고 에그헤드 파브리오 공장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베가펑크를 구해내기 위하여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에그헤드 파브리오 공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 전원 이 섬을 나가라 라고 말했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네 무슨 말씀인가요? 센토마루씨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파시피스타를 섬 안에 배치한 의도는? 이라고 물으며 당황했고 센토마루는 옛날에 오하라라는 토지가 어느 날 돌연히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다. 세계 정부에게 거슬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정부에 의하여 기록이 소멸되어 버린 섬은 오하라, 가펠리, 루루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하라는 현재 에그헤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에그헤드 섬의 베가펑크와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꾸준히 연구하다가 결국 세계 정부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하라 사건 당시 니코 로빈만이 목숨을 건졌고 센토마루 및 베가펑크의 입장에서는 오하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베가펑크를 로빈처럼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펑크 아저씨의 목숨이 노려지고 있다는 건 온갖 손실을 숙고하고도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겠지. 그렇다면 그때 이상의 사건이 지금부터 이곳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에그헤드 섬이 오하라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밀짚모자 루피밖에 없다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루피와 조로가 루치, 카쿠 구속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에그헤드 섬의 모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아 세라핌 미호코와 쿠마가 다가왔고 세라핌 미호코는 루피, 조로, 카쿠, 루치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놀라며 저건 분명히 싹둑싹둑 열매의 힘 이라고 말하며 날카롭게 변한 세라핌 미호코의 하체를 보며 과거 자신과 겨루었던 악마 열매 능력자인 다즈보네즈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세라핌 미호코는 싹둑싹둑 열매의 능력을 사용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이며 세라핌 미호크의 능력은 다즈보네지의 능력이기에 조금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는 특수한 능력도 사용할 수 있기에 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난 이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기술도 사용하며 세라핌들은 본체보다 실질적인 무력은 부족할지라도 기술의 다양성 부분에선 우위에 있음이 묘사되었습니다.